안녕하세요, 집슐랭 구독자 여러분. 저희 복독다방 이제 3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대선 주자 그리고 각 정당별 부동산 공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대박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해법에 관한 얘기를 윤주성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해법에 대한 얘기, 약간 큰 얘기일 수는 있는데 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그냥 계속적으로 규제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안정이 됐어. 그럼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머니에 뭐 정책이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26번 이상의 정책을 주문해서 다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문제, 주택 시장이 안정이 안 됐잖아요. 그동안에 썼던 그 극단적인 규제 사항들을 풀어야죠. 풀어야 되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금융 규제, 그 다음에 세금 폭탄,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을 어떻게든지 풀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이다. 주택 정책이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에 편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 공급이 안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묶은 거예요. 10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아주 오래된 주택 단지들을 재개발하면은 그래도 중산층들이 몰려가잖아요. 또 그분들이 살던 집이 또 다음 계층이 들어가고 이런 순환이 되지 않은 거죠. 공정한 주택 시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LH 사건 같은 게 벌어졌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도덕성에 채찍을 가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자기도 늦게 나오면서 늦게 나온다고 뭐라 그러면 학생들이 응? 어떻게 생각해서 그냥 웃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린 게 이제 큰 문제다. 견인견지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견지 차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어진 사람들의 눈에는 어진 사람들이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들 눈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눈에 띄고 지혜로운 말이 들려요. 또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보편복지적인 차원의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그러면 시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대출 좀 풀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시장이 좀 안정됐다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어떤 신문에는 대출 규제 끝판왕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시장은 규제를 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수요가 줄어가지고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이 가계부채의 양과 주택금융하고 약간 별개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이 돼요? 그렇죠. 대출이 많아지면은 가계에 부담이 되잖아요. 가계에 부담이 되면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왕성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한 반대요. 근데 주담대는 회수율이 90%가 넘어요. 거의 100%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주담대를 더 많이 해주고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비율을 조금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보조금융으로 지원금융으로 별도로 가고,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서 50%만 갖고 집을 사라. 제2금융권을 50%를 40%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제1금융권에서 40%밖에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2금융권으로 가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점점 어렵게 하는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만드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 돈 있는 사람들은 금융권 안 갑니다. 근데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에 편향된 주택 정책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건 또 금융은 또 어디에 편향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편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팡질팡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사람들을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강남권이잖아요.
거기에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이 든 분들이 강남권에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 결과가 놀라워요. 강남권에 살고 싶은 1순위가 몇 살일 것 같아요? 20, 30대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15세에서 19세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가 43%가 강남에서 살고 싶다는 게 15세에서 19세가. 그 다음에 35%가 20에서 30대. 40%가 30%가 강남에서 살고 싶다. 나머지 50대, 60대는 20%, 15%밖에 안 돼요.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거야. 젊은 계층이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안 줘주고 청년 신혼부부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도시. 삼기. 이 전체를 시장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만 해주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도 정책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가지고 20, 30대를 위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시장을 잘 이해하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집값이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 있는 게 활동을 못해. 심장마비에 걸릴까봐 동맥경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합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심장마비 직전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세 계층인데 그 사람들이 70%거든. 70%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다 동맥경화 걸린 상태다. 우리나라에 살려면 두 가지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 첫째가 뭐냐면 대학 입시제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주택 청약제도예요. 그 주택 청약제도를 저한테 정확히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청약제도하고 관련된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면 청약이 이렇게 과열이 안 돼요. 청약을 하면 이득이 되니까. 어떤 이득? 로또. 네, 그죠.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 분양가 상한제는 정책 만능주의의 산물이에요. 이거는 누르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통장이 뭐 청약 부금 있고 청약 통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야 돼. 하나. 지금 너무 복잡해. 청년 신혼부부가 예를 들면 전체 주택 종합통장, 지금 얘기한 종합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 보니까는 30%야. 그 다음에 그건 아닌데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또 30%야. 또 아닌 사람이 몇 프로야. 이렇게 되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게 포션을 가지고 하면은 박탈감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청년 신혼부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렵다. 일반 분양도 있는데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이게 된다라는 보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해서 첫째로 기회는 균등하게 해야 되겠다. 4대 보험이 있잖아요. 4대 보험 플러스 5대 보험을 만들자. 연금이 지금 4%를 개인이 부담하고 고용자가 4% 부담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60세가 넘어가면은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17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5대 보험을 만들어서 직장에 25살에 취직했다. 뭐 30에 취직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4% 내는 거예요. 55세. 국민연금은 60세지만은 그때쯤에 퇴직을 하면은 아까 부은 보험에서 국민연금처럼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집을 정부가 평생주택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뭘 가지고요? 내가 낸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공급할 거냐? 용적률을 아까처럼 400% 올려준다. 지금 200%인데 200%를 더 올려준다. 그럼 거기에 50%를 표준건축비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국민보험주택관리공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가 해도 되고 뭐 LH가 해도 좋은데 그것만 담당할 때서 만들어서 표준건축비로 사는 비용은 그게 이제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낸 돈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국민의 세금 하나도 안 들이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 행정으로 하는 거니까 뭐 힘드는 게 없어요. 이제 회원이 생기잖아요. 국민보험주택 회원들한테
10년 전에, 퇴직하기 10년 전에 아까 얘기하는 국민보험주택관리공단이든지 그런 기관에서 설문하는 거예요. 어디 살고 싶으세요? 거기 집을 줘주는 거지. 근데 기본주택은 어디다 줘요? 그냥 나라에서 그냥 막 그냥 때려 짓는 거야.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 정부의 이야기, 한쪽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주택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 생각이 맞다면 우리 집신랭도 응원하시고 또 이런 정책도 응원해서 좋다 이렇게 올리면 뭐 정책 입안자들이 보지 않겠어요? 같이 얘기하게 된 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세 번에 네, 3주 안에 대장정. 네, 이게 이제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 이제 복독다방은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석학분들을 모시고 계속 코너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독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 안녕.